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유부남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꿈 갖고도 황홀한 이야기를 썰로나 채널에 제보합니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하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과일 가게 앞에 남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일이 뭐가 대수라고 줄까지 서며 과일을 사 먹나 싶었는데 그 순간 동네에서 알고 지낸 최 씨가 과일 가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과일을 잔뜩 사서 기쁜 얼굴로 나오길래 저는 최 씨에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니 최 씨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과일집이라며 안을 좀 들여다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과일 가게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는데 수영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짧은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아줌마가 보였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저 여자가 대체 뭐냐고 물어보니 뭐긴 뭐냐며 새로 오픈한 과일 가게 주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 여자는 남편도 없냐며 아줌마가 저런 옷차림으로 과일을 파냐고 물어보니 최 씨가 몇 마디 나눠보았는데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새 인터넷으로도 과일을 시킬 수 있고 마트에서도 과일을 살 수 있고 또한 여기저기 과일 가게가 많이 있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오픈 행사로 저런 옷차림으로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영 달가워 보이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생겨서 과일이나 먹을까 하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응대하는 주인 아줌마를 계속 보다 보니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더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세히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바로 중학생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진우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진훈의 집에 놀러가서 봤던 그때 그 아름다운 아주머니의 몸매와 외모는 자연스럽게 세월이 더해졌을 뿐 전혀 색이 바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일찍이 진우를 낳고 기르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이지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변하지 않은 모습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런 야시시한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여자에게서 동네 남자들이 과일을 사겠다고 줄 서는 모습이 내 눈엔 참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무렵 여느 때처럼 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바나나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저번에 사왔던 그 집 바나나가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진우 엄마네 과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많았는데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안 보이더군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 있냐고 불러보니 그제서야 가게의 창고 같은 데서 그 여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 저번에 옷차림새가 상당히 야했지만 오늘은 그냥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러니 손님이 뚝 떨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싱싱한 바나나 있냐고 물어보니 그 아줌마가 갑자기 저에게 자기도 과일 중에 바나나가 제일 맛있다면서 남편 없이 5년 넘게 살다 보니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라는 이상한 농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무시하고 바나나 한 송이를 달라고 했고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를 쓱 보더니 잘생긴 사람은 할인을 해준다면서 저한테 할인해 줄 테니 3,000원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아줌마 장사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줌마는 제가 진우 친구인 것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아줌마도 기억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진우 친구인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할인을 받고 저는 그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를 샀고
이제 과일 가게를 나오려나 하는 순간 과일집 아줌마가 내게 또 오라며 다음에 또 오면 잘생긴 사람에겐 깜짝 할인 또는 깜짝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듣는 척 마는 척하며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바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저에게 어제 사온 바나나 어디서 사왔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생긴 과일집에서 사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제 등짝을 손바닥으로 팍 치며 그 집엔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살다 살다가 과일 가게에서 그런 옷을 입고 과일을 파는 아줌마는 난생 처음 봤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튼 생각이 바르지 못한 여자 집에서 과일 살 생각하지도 말라면서 저런 집은 손님 발길이 또 끊겨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늘 가던 과일집이 문을 닫아서 간 거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아예 과일을 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별일도 아닌 걸로 아내랑 아침부터 말다툼하기 싫어 알았다고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니 어느덧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알고 보니 회식 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회사 식구들이랑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며 살짝 취했고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밤 1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아줌마가 장사하는 과일 가게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저는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줌마는 아직도 장사를 하는 건지 과일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과일집을 지나 집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누가 잘생긴 오빠라면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 뒤를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과일집 아줌마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바나나 사간 잘생긴 오빠 아니냐며 아는 척을 하길래 저는 오늘 과일 안 산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박스 하나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 같이 좀 옮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거 하나 못 옮기면서 무슨 여자 혼자 과일집을 운영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도와달라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뭘 옮길 거냐고 물어보니 이 안에 있다면서 저를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깐 과일 가게 안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줌마가 저를 안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술이 다 깰 정도였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 아줌마는 저번에 바나나 사러 왔을 때 첫눈에 반했다면서 이 동네에서 저만 한 아저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다들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치근덕거리는 남자들 뿐이었는데 그렇게 딱 과일만 사고 깔끔하게 나가는 모습이 더 멋져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 생각만 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도망치고 싶은데 아줌마가 저를 꽉 껴안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오늘 일이 잘 안 풀려 술 한잔 했는데 자꾸만 저한테 기대고 싶다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의 품을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아줌마에게 나는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가끔씩 지나가다 한 번씩 몸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당황한 나는 당장 이걸 놓으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절대 놓을 수 없다며 더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저도 남자인지라 여자가 먼저 다가오니 솔직히 흔들리더라고요. 어렸을 때 진훈네 집에 놀러 갔을 때만 해도 젊고 예쁜 아줌마를 몰래 상상하며
위로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아줌마가 저에게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라니 그 상황이 너무 묘하고 흥분되더군요. 그렇게 창고 안에서 아줌마와 묘하고도 황홀한 시간이 흘렀고 아줌마가 먼저 창고에서 나갔습니다. 밖을 살피던 아줌마는 저를 손짓으로 불러내더군요. 옷을 다시 입고 나왔더니 저에게 바나나 한 송이를 쥐어주며 어차피 상할 것 같으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오늘 회식 아니었냐며 술 마시고 바나나 사올 정신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순간 뜨끔했죠. 아내는 다시 이 바나나가 그 과부가 하는 과일집에서 산 거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줌마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고백도 받고 바나나도 받고 제 것도 주긴 줬지만 이상하게 자꾸 그 아줌마 생각이 나는 겁니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내려 그 과일집 앞을 지나가 봤지만 아줌마는 동네 남자들에게 웃으며 과일을 팔고 있었고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손님들이 죄다 남자들 뿐이더군요. 남자들이 과일이 목적인지 아줌마가 목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밀린 업무 때문에 퇴근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과일 가게에 들러볼까 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가게에 불이 꺼져 있더군요. 아줌마가 일찍 장사를 끝냈나 싶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인가 싶어 다가가려는 순간 그때 만났던 최 씨가 가게에서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아줌마가 최 씨를 배웅하며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아줌마가 동네 남자들과 과일 외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과일은 과일대로 팔면서 자신의 욕구를 동네 남정네들에게 채우는 저 아줌마가 참 영악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아줌마와 더 엮이는 건 곤란할 것 같아 그 후로는 그 과일집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저를 부르길래 뒤돌아보니 그 아줌마가 왜 요즘 자기 가게에 안 오냐고 묻더군요. 저는 과일을 안 먹고 산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냉랭하게 대답했더니 아줌마는 입을 삐죽거리며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줌마는 저를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줌마가 가게를 팔고 동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남자들과의 문제로 인해 떠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사이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았고 터질 일이 결국 터진 것 같더군요. 다른 동네에 가서도 똑같이 장사하다가 끝내는 게 아줌마의 주특기인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저 아줌마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나이 먹도록 아내밖에 모르던 저도 잠시나마 그 아줌마에게 홀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아내와만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그날의 묘했던 경험은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